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원래대로라면 피타고라스부터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경우의 수와 확률을 먼저 준비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 단원을 빨리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잠깐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고 넘어갈 건데요. 자, 먼저 사건이라고 하는 건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얻어지는 결과라고 되어 있고요. 경우의 수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짓수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시를 통해서 아주 쉽게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라고 하는 행위는 바로 위에서 말하는 실험이나 관찰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내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쵸,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건 여러분, 주사위에서는 1, 3, 5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총 세 가지, 바로 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짓수 해가지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그렇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경우의 수에서 완벽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배울 건 바로 합의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한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를 합하면 되겠더라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거 선생님이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사실 경우의 수와 확률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우는 단원이 아닙니다. 외울 게 별로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외운 공식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요거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서 문제를 풀면 이거 굉장히 쉽고 재밌는 단원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당부하는 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죠. 합의 법칙에서 또는 같은 말로 뭐뭐이거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또는 뭐뭐이거나 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를 그냥 합하면 된다라고 단순 암기처럼 해버리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두 가지를 더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하는 단원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합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는요, 단순히 시간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시다발적으로 A, B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지연이 또는 누구 할까요? 뭐 수연이 할까요? 수연이 불러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연이 또는 수연이 불러와 라고 했죠. 그러면 지연이, 수연이 둘 중에 한 명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지연이 또는 수연이 불러와 라고 한다면 둘 다 가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명만 가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말이, 그러니까 둘 다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된다라는 말로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거를 암기로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지연이 또는 수연이 불러와라는 건 지연이 아니면 수연이 둘 중에 하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사용할 때 보통은 또는
뭐뭐이거나 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개를 더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또는 뭐뭐이거나면 합의 법칙 이렇게 외워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는이라는 또는 같은 말로 뭐뭐이거나 라는 말을 쓰면서 그랬을 땐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합의 법칙의 대표적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는지.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은 3개고요. 지하철 노선은 2개예요. 그러니까 버스로 가는 방법은 3가지, 지하철로 가는 방법은 2가지라는 거죠. 자, 지연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가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는이니까 버스 3가지, 지하철 2가지 해서 5개구나 라고 물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러한 단순한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단순 암기처럼 해버리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동시에 지하철을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버스든 지하철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버스로 가는 방법 3가지, 그 다음 지하철로 가는 방법 2가지에서 2가지를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은 바로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셔야 점점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근데 이 동시가 정말 시간적으로 동시다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파악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합의 법칙을 이용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 또는, 같은 말로 뭐뭐이거나 라는 거죠. 그래서 또는 뭐뭐이거나 라는 말이 나오면 합의 법칙이기 때문에 2개를 더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곱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곱의 법칙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아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였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때 2가지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곱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곱의 법칙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 그리고 또는 뭐뭐이고 라는 말이 나오면 곱의 법칙으로서 두 사건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합의 법칙은 또는이었잖아요. 근데 곱의 법칙은 그리고예요. 근데 얘를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단순히 시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합의 법칙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선생님이 아까는 지연이 또는 수연이 불러와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오면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연이 그리고 수연이 불러와 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요번에는 지연이 수연이 둘 다 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2가지 다 같이 가야 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거를 바로 우리는 곱의 법칙으로 보고 2가지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런 걸 바로 우리는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곱의 법칙은 보통 연결되는 말이 그리고 또는 뭐뭐이고 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오면 곱의 법칙이니까 2개를 곱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뭐이고는 곱의 법칙이니까 곱한다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면 안 되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곱의 법칙의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수학책 3종류와 과학책 2종류 중 자, 수학책과 과학책을 각각 하나씩 구입하는 경우의 수로 물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여기는 그리고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얘는 그리고라는 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수학책과
그리고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과학책을 각각 하나씩 구입한다라는 거죠. 수학책 또는 과학책 둘 중에 하나를 구입한다라는 게 아니고 수학책과 그리고 과학책을 같이 하나씩 구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곱의 법칙인지 합의 법칙인지 조금 헷갈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리고를 넣어보고 또는을 넣어봐서 말이 되는 걸 찝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는 뭐로 연결이 돼요? 그쵸? 수학책과 그리고 과학책이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학책이 총 3종류니까 수학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죠. 그 다음에 과학책은 2종류니까 과학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총 2가지죠. 그래서 얘를 곱해줘서 얘는 총 6가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또는은 합의 법칙, 그리고는 곱의 법칙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고 가셔버리면 요럴 때 헷갈리는 거예요. 여보 그리고라는 말 안 나왔잖아요. 그럼 뭐냐?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도 그리고라는 말이 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 말이 좀 길어졌죠? 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배워볼 건데요. 말 그대로 줄을 세우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는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마치 공식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푸는 건지 선생님이 완벽하게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A, B, C, D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운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 그냥 칸을 만들 거예요. 일단 네 사람이 줄을 서는 경우니까 총 이렇게 네 칸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아무도 아직 줄을 안 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당연히 A, B, C, D 아직 다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4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고,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곱해야 되겠죠. 왜냐면 줄을 서는 거니까. 얘 또는 얘 이렇게 줄 서는 게 아니고 얘 그리고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얘는 곱의 법칙으로 해당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 지금 4가지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넷 중에 한 명은 여기 왔을 거잖아요. 물론 D가 왔을 거라는 게 아니고 한 명은 어쨌든 왔을 거잖아요. 자, 그럼 나머지 누가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여기는 이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사람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왔겠죠. 자, 그럼 요번엔 남아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렇죠. 2가지. 자, 그 다음 또 한 명이 왔겠죠. 그럼 남아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총 4, 3, 12에다가 2 곱하니까 24가지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n 총 4명이니까 n, 그래서 4, 그다음 n-1, 3, n-2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끝난다고요. 4사람이 줄을 서는 경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총 4사람이 이렇게 일렬로 쓸 건데 일단 아직 아무도 안 섰기 때문에 여기는 4명이 다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4가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한 명이 섰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3가지. 또 한 명이 섰을 거니까 남아있는 건 2가지.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4, 3, 2 하나씩 줄었던 거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요번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엔 4명 중에 다 세우는 게 아니고 몇 명을 뽑아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4명을 다 일렬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4칸을 총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3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3칸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총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4명이니까 4가지의 가능성, 경우의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한 명은 뽑았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엔 누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3가지.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어쨌든 섰을 거니까 나머지 이제 몇 명의 가능성이 남아요? 아이고. 몇 명? 그렇죠. 2명.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 얘도 24가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헷갈리면 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사실 처음이 아니고 나중에 풀 때도 그냥 이렇게 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경우의 수 가지고 오면 돼요. 자, 너무나 쉽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3번 볼게요. 요번에 5명의 일렬로 세우는데 자, A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일단 경우의 수라는 건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경우의 수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일단 5명을 일렬로 세운대요.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5칸이 오겠죠. 자, 그런데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대요. 누구를 무조건 A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A를 맨 앞에 세우래요. 그럼 당연히 A는 맨 앞에 세우고 얘는 고정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가능성에서 지워버리는 거야. A는 이미 세웠거든.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으로 경우의 수가 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이 4명이 그냥 줄을 서는 경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4명이 줄 서는 경우니까 4, 3, 2, 1로 해서 얘도 몇 가지? 24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버릴 수가 있다? 아니죠. 이해를 하고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나 확률이 어렵게끔 느껴지는 건데 자, 이해를 하면 너무나 재밌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죠, 여러분.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볼게요. 요번에는 5명의 일렬로 세우는데 요번에는 A를 맨 앞에 그리고 E를 맨 뒤에 세운대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 5명이 줄을 섰네요. 하나, 둘, 셋, 넷, 5칸 만들어주고 그런데 맘대로 쓰는 게 아니고 A가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맨 뒤에 누래요. 그럼 A와 E는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A와 E를 우리가 빼버리고 나머지 몇 명이 그렇죠. 3명의 줄을 서는 경우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명의 줄을 서는 경우 3, 2, 1 해서 총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세우는 경우는 말 그대로 칸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3번, 4번처럼 어떠한 아이를 줄을 픽해줬다면 그거는 그냥 가능성에서 제외해버리고 나머지 아이가 줄을 서는 경우로 똑같이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줄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웃한다라는 거 말 그대로 옆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A하고 B가 이웃하게 줄을 세웁니다 라고 한다면 A, B가 반드시 꼭 이렇게 붙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웃한다라는 건 그 이웃하는 애들끼리 자꾸 쓸게요, 여러분. 애들끼리 몇 명으로 일단은 한 명으로 생각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애들끼리 일단은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인지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A, B, C, D, E, F가 총 6명이 있는데 A, B를 이웃하여 세운대요. 그러면 A, B가 이렇게 꼭 우리가 붙어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 A, B를 한 명으로 치자고요. 일단은. 자, 그러면 6명이 아니고 일단 하나, 둘, 셋, 넷, 5명으로 생각해서 줄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5명이 줄 서는 경우니까 그렇죠. 일단 5, 4, 3, 2,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얘네는 한 명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한 명으로 친 거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안에 얘네가 여기 안에서도 줄을 쓰겠죠. 그러니까 A, B 또는 BA 이런 식으로 줄을 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 안에 이 두 명이 안에서도 줄을 쓰는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이 줄을 서는 경우 어떻게? 그렇죠? 2, 1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 색을 바꿔서 요게 지금 20에 그쵸? 6이니까 여기 120이니까 총 그렇죠. 240까지가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이웃하는 애들을 한 명으로 묶어서 줄을 세운 다음에 근데 사실상 얘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서 요 두 명이 또 줄을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이 줄을 서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요번에는 A, B, C를 이웃하여 세운대요. 그러면 자, 여기다 쓸게요. A, B, C, D, E, F 이렇게 총 6명이었는데 이번에는 A, B만이 아니고 A, B, C를 이웃하여 세우는데 그러면 일단 이웃하는 애들끼리 선생님이 한 명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이건 똑같아요. 그러면 A, B, C를 일단 한 명으로 묶는 거예요. 그럼 나는 총 하나, 둘, 셋, 네 명이 줄을 서는 경우로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4, 3, 2, 1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요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묶여있는 애들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명으로 친 거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묶여있는 요 세 명도 안에서 줄을 서겠죠. 왜냐면 A, B, C, 뭐 A, C, B 이렇게 서도 어쨌든 얘네는 묶여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안에서 즉 세 명이 줄을 서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3, 2, 1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얘는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12, 24에다가 그쵸 6을 곱하면 되니까 그렇죠 144가지가 나오겠네요. 요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쉽죠? 그러니까 한 명으로 묶어서 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묶여있는 애들끼리 또 한 번 줄을 세우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자,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 자, 그러면 여학생을 일단 이걸로 2명 할 거고요. 남학생은 삼각형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남학생 3명이 있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얘네들을 일렬로 세우긴 할 건데 이번에는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세운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일단 여학생은 여학생끼리니까 얘를 한 명으로 묶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남학생은 남학생끼리니까 요렇게 한 명으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총 하나, 2명이 줄을 서는 경우로 일단 생각을 해서 몇으로 우리가 그렇죠. 2, 1 요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에서 또 요 2명이 요 묶음 안에서 요 2명이 또 줄을 서겠죠. 그러니까 2명이 줄을 서는 경우 2, 1 곱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안에 남자 3명이 또 줄을 안에서 쓸 거 아니에요. 요 묶음 안에서. 그러니까 몇? 3, 2, 1 요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총 몇 가지? 그렇죠. 24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규칙은 똑같습니다. 이웃하는 애들끼리 일단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묶여있는 애들끼리도 안에서 줄을 서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